팔아가지고 판매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 고려진생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그 교육 프로그램들도 블로그로 많이 홍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오셨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지금 저희 고려재생이랑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나 뭐 이런 마케팅 같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지금 퍼스트 클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 경험도 많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함은 윤소연 실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인사로 맞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퍼스트 클래스라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의 그냥 운영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실장이고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원래는 저희 직원들이 강의가 있거나 그렇게 할 때는 가는데 그 고려진생이란 회사는 저희가 직접 브랜드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고 상품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팀장님이랑 그 다른 대표님이랑 좀 인연이 있어서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문 뭐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강의 스킬이나 이런 거 부족한데 그냥 저는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도움이 되실 만한 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영역이요. 마이크가 안 좋네. 브랜딩,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 유통이에요. 실제로 티몬에서 제가 상품을 10개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직접 제조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그 상품들이 상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회사에 프리랜서로 소속돼 있을 때는 소연이의 선택이라는 팟워터를 개발해서 티몬에서 3개월간 10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물론 그 돈이 다 순수익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티몬에서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와가지고 개발했을 때 우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활용한 게 마케팅인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마이크가 너무 안 좋은데요? 네. 기술적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기획이에요. 마케팅 기획.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반 마케팅 회사보다 제가 기획적으로는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할 수 있으니 마케팅 기획을 하는 방법과 마케팅 기술을 쓰는 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넘기는 거를 오늘의 카테고리는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많은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가장 마케팅 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고요. 3개월에 지금 100명의 팬을 한 6,578명 정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 같은 마케팅 회사처럼 기술을 쓰는 방법도 당연히 있지만 온 사람들을 내 팬으로 만들고 온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기술력과 컨텐츠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컨텐츠에 지쳐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사람의 이렇게 반응도에 가장 잘 맞게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놔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기획이든 마케팅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목적이에요. 여자들이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손은 안 잡고 계속해서 막 어디만 막 발 아파 죽겠는데 쏘다녀요. 그거는 목적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없겠죠. 똑같이 내가 오늘은 뭔가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등산하재.
그런 경우는 너무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원론적인 거지만 사람들은 가장 원론적인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목적에 맞게 운영하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블로그를 통해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인가. 내 블로그를 신뢰성 있게 운영을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파워블로거처럼 팬을 유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블로그를 통해 건당 단순히 홍보할 것인가. 요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달라져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기획 정보인데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 대부분 그냥 내가 메일 써야지. 아니면 그냥 블로그를 운영해야지.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근데 기획은 어떤 컨셉과 목적의 블로그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요일별, 시간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단언컨대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무조건 운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운영하냐? 내 블로그가 인지도 있는 블로그가 될 때까지. 최적화 블로그라고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 2페이지에 뜨는지 안 뜨는지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잖아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보다도 매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획적으로 봤을 때 내가 쌓여있는 정보가 적을수록 신뢰성이 떨어져요. 아.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발췌할 곳이 있는가예요. 블로그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책을 하나 지정해 놓고 그 책에서 내용을 따가지고 내 의견을 덧붙여서 계속해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보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블로그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어떠냐면 오히려 이력서 포맷, 뭐 이런 거 있죠. 폼 같은 거, 사람들이 쓸만한 엑셀 폼.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올려놔주는 것도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불법이지만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 너무 심하네.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블로그가 말 그대로 누구 거예요? 네이버 거예요. 네이버는 저희 광고사 입장에서 초갑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사의 방침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운영이 바뀌고 이번 달에 11월, 12월에 저희는 광고회사니까 최적화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최적화 블로그가 다 학살당했어요. 왜냐? 네이버의 로직이 바뀌어서. 그리고 네이버도 11월, 12월은 연말정산을 해요. 그때 내가 광고를 막 돌린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이 결국은 내 블로그가 더 이상 올렸을 때 상위로 노출되는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맨 뒤로 막 빠지는 블로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사랑 똑같아요. 네이버도 어차피 회사다 보니까 직원들 중에 기획을 잘하고 매일매일 성실히 출근한다. 예쁘죠? 그럼 냅둬요. 근데 돈만 밝히고 막 돈 광고하려고 이런다. 그러면은 잘라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정보는 있어야 실제로 일상생활 하시잖아요. 회사도 다니시고 일도 하시고 그런데 이거 같이 정보를 생산하는 게 제가 솔직히 블로그 하나 올리는데 저희 직원이 1시간이 걸려요. 전문가인데. 그만큼 블로그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지만 다 로직이랑 관련이 있고 그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 꾸준히 매일 운영해야 된다. 언제까지 최적화 블로그가 될 때까지. 그 기술에 대한 거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 이웃 방문하기.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가 내 글을 누가 끝까지 읽겠어요. 근데 이웃들 간에 소통을 하다 보면 끝까지 읽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서로 알아요. 그렇게 해야 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가 된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을 통해서 최소 5명 정도는 나랑 맨날 얘기하고 글 달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실한 컨텐츠 올리기는 성실한 기준은 적어도 사진 5개 그리고 줄로 봤을 때는 문단별로 3에서 5줄 그렇게 해주고 5개를 올리면 글이 한 15줄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건 숫자적인 이제 기록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전문가들은 몇 줄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성실한 컨텐츠다라고 말을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정보를 발제할 곳이 있는가 중요한 게 사진 같은 게 찍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무료 사이트 많이 있죠. 근데 무료 사이트 올리셔도 돼요. 저작권 문제가 없으면. 대신에 네이버가 특이한 게 그 사진도 유사문서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걸 똑같이 올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 같은 경우도 내가 너무 오늘은 피곤해서 사진을 똑같이 올리고 싶다. 어떨 땐 중복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액자 같은 걸 넣어주거나 서명을 해서 사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진에다가 메이크업 해줘야지 다른 사진으로 인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너무 작게 올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올릴 때 기본으로 잡혀있는 사진 크기 있으시죠? 최소한 그거 이상이 더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진 같은 경우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속성에 보면은 사진의 경로가 있어요. 근데 사진 이름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이름을 그냥 뭐 숫자 3, 4, 5, 6, 7, 8 근데 나중에 최저가 블로그가 돼서 내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은데 사진 이름이 키워드가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당 맛집이라고 하면 사진 폴더명도 사당 맛집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제일 기획 건데요. 물론 저희 거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어요.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 자료를 찾으실 때 이게 기획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라 광고성 블로그가 아니라 내 회사를 여기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인지 마케팅 쪽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 블로그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회사 그 홈페이지, 서브 홈페이지처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팬들도 많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을 때 여기에서 쓰는 기술이 뭐냐면 뉴스레터 신청하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그 이웃들한테,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구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디자인도 완성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계속해서 오는 팬들이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인데 단골 고객들은 예쁘지 않으면 그리고 카테고리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시즌에 유행하는 그 블로그 카테고리 유형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테고리 정리가 5개 정도 돼 있는데 가장 그 필요한 것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그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네이버에서 더 이상 블로그를 사이트처럼 운영할 수 없게 바꿔놨어요. 그 예전에는 왜 블로그를 사이트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인지는 저도 이번에 정보를 직원한테 다시 들어야겠지만 그 사이트 홈페이지 부분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거랑 그리고 네이버에서 무료 쇼핑몰 만들기 뭐 이런 사업을 개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를 사이트처럼 운영하는 걸 많이 막고 있고 그리고 검색 등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되도록 블로그는 아예 안 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김다영 블로그인데요. 이것도 이제 구독하는 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얘네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의류 쪽이든 패션, 뷰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단 자체를 광고성 있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딱 자기가 좋은 거. 나는 나영키 마음에 들어. 뭐 이건 패션 쪽이고 얼굴이 빛나 뭐 뷰티 쪽이고 오늘이 빛나 나의 기분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자기도 모르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시가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시. 그 다음에 정보를 언젠가는 광고를 하려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패션, 뭐 이런 걸 조금씩 녹여줘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이나 나의 관심, 정보 전달이 80%가 돼야 되고, 광고는 20, 30%밖에 이렇게 조금 사실 죽여줘야지 블로그가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 카테고리를 계속 바꿔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든 카테고리는 삭제하거나 지워주거나 이런 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그런 기록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이왕이면은 좀 보기 좋은 카테고리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위 카테고리에 가장 많지 않은 숫자 그러니까 많지 않은 숫자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만 운영하시면 좋아요. 대신 꾸준히 성실하게 운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 광고할 카테고리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정보 전달할 카테고리 하나는 좀 필수예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그 광고회사들이 쓰는 그냥 템플릿을 간단한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별로 저희는 그 데일리 피드라고 이걸 잡아요. 이게 뭐냐면 월요일날 내가 예를 들어서 감성이라고 적는다. 그러면 그 감성에 맞는 카테고리를 운영하면 좋아요. 특히 내가 커피에 관심이 많다. 그럼 감성이라고 하고 커피 사진을 찍어 올려놓고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날은 아메리카노 하나 마셔야지. 이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건 감성이죠.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정보예요. 그러면 이력서품 같은 거 올려놓고 내가 옛날에 입사했을 때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주구장창 얘기 쓴 다음에 이력서 정보 받아가세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죠. 수요일에 대부분 많이 지치잖아요. 그럼 좀 재밌는 컨텐츠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생산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월요일 날은 감성, 화요일 날은 정보, 수요일 날에는 뭐 재미, 목요일 날에는 뭐 광고, 금요일 날엔 일상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내가 그거에 맞게 컨텐츠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죠. 기획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매일매일 다른 거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고 안 하게 되고 내일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종이 찢듯이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시하고 매일매일 하나의 미션을 수행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벤트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워블로그를 할 것인지 이거를 그냥 광고성으로 쓰실 것인지. 그럼 파워블로그를 하실 거면 이벤트를 좀 적절히 활용하세요. 팬들이 많아지면 내가 좀 뭐 재미있는 핸드크림 같은 거에서 퀴즈도 내보고 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경우에서 오행시 같은 것도 작성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웃들 간에 이웃님들 뭐 내가 요번에 비누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이거 택배비만 보내주시면 선물로 드릴게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뭔가 활성화돼 있게 살아있는 블로그다라는 걸 느껴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가게랑 똑같아요. 내 가게에 왔는데 엄마들이 막 뭐 샀어. 그럼 샘플 같은 거 주면은 아이 됐어. 아이 넣어도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런 정이 느껴지는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워 블로그든 최적화 블로그든 구독하고 싶고 소통하는 우리가 항상 말하죠. 소통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디서든. 그래서 소통하는 채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시태그 밑에 태그 있죠. 블로그는 귀찮아서 사람들이 태그를 잘 안 달아요. 근데 밑에 태그도 그거에 적절한 태그를 이렇게 좀 잘 검색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폴라라는 거 아시죠? 새로운 뭐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밀고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모바일 버전은 사실 네이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도 계속해서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도전하고 있고 해외 같은 데서는 밴드가 더 잘 터질 정도로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태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정성스럽게 작업해주는 게 좋아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말하는 게 고객은 애인이다. 그리고 나를 봐주는 구독자들은 애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은 절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산으로 갔다. 근데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거든요. 그 가장 하나의 콘텐츠라든지 성실히 업로드를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이벤트를 하고 소통하고 감성 전달하고 정보 제공하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만져준다면 최적화 블로그가 기술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는 사람들이 가장 못 운영하는 게 마인드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로 운영하시다 보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광고회사처럼 댓글을 달면 블로그에 결국 안 오게 돼요. 나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뭐 그러면은 뭔가 FM 갖고 광고회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컨셉을 잡아서 반말하는 블로그 차라리 나요. 그래 왔다 잘 왔어 내일 또 와. 차라리 이게 더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경우도 재미있게 잘 달아주고 내 컨셉 그리고 막 안 온다고 해서 집착을 갖거나 이러지 말고 집착이라는 게 한순간에 막 이번 주에 왜 안 돼 그러면서 막 집중했다가 다음 주에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블로그는 그냥 꾸준히 냅둬요. 그냥 한 시간씩 하루에 한 시간씩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가 갑이에요. 결국 네이버 회사 거잖아요. 그냥 그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블로그가 될 때까지 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 달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마케팅 회사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저가 블로그가 될 때까지는 그거를 달면 안 돼요. 전화번호, 링크 이런 거는 절대 다 어차피 필터링 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 회사들이 링크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잡아요. 그리고 맛집, 뭐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 올려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저보고 2달 동안 최저가 블로그를 키우라 우리 회사에서 키워라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해요. 아까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예 키워가지고 6개월 뒤에 죽어도 버려버려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에서 갔다 온 파리를 먹었는데 시인이 시를 썼네? 이런 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적어요, 매일. 그러면 2달간 최저가 블로그가 돼요. 그럼 최저가 블로그가 되면 그때부터 광고를 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를 막 해요. 광고를 하고 네이버가 건드려요. 최저가 블로그가 죽었어요. 버려요.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 아무도 안 쓰는 키워드 뭐 비상구에서 집을 지었는데 사람이 사네?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말을 광고회사가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인지되는 거예요. 아예 머리를 써서 최저가 블로그를 운영할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미친 듯이 생성하세요. 10개씩. 그래서 파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블로그는 광고회사들이 정말 광고하려고 운영하는 거고 나는 뭔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으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게 맞겠죠? 파워블로그라는 식으로 그냥 괜찮은 블로그,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5가지 지침은 같은 말이라서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뒤에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빨리 최저가 블로그 만드는 방법 넘겨주세요. 자, 사진 문서를 볼게요. 유사 문서를 필터링해요. 그래서 사용한 이미지는 내가 또 사용하고 싶으면은 액자나 서명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고 안에다가 글자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유사 문서를 안 잡히게 해주고 사진의 속성이나 폴더명도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속성의 메타 정보 그 이미지 환경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붙이면 폴더명 바꿀 수 있죠. 그거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 체류 시간이라고 해요. 체류 시간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블로그에 머무르는 시간인데 이제 페이지 뷰를 40% 만들기 이게 뭐냐면 그 네이버 블로그 보면 일반인들은 통계를 잘 안 보세요. 근데 통계를 보면 한 사람이 내 블로그에 왔을 때 머무르는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뭐가 좋냐? 내 블로그의 정보가 막말로 쓰레기다.
좋은 글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머물고 글도 긁어보고 그다음 다른 폴더도 보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명이 100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은 블로거가 되는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매일 확인하면서 내가 쓰는 글이 과연 잘 쓰는 글일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도대체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통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만의 꿀 정보를 전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컨셉에 맞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만드는 친구다 바리스타다. 그러면 이 바리스타 친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대부분 뭐 커피? 아니에요. 자격증. 그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뜬금없이 막 매일 커피 사진 올리면 안 와요. 전문가 친구들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쏙쏙쏙 널어주거나, 그리고 어떤 거 의외로 걔네는 유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어디에서 그런 걸 수입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링크 걸면 안 된다고. 그럼 캡처해서 올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 글을 끝까지 읽게 하기. 왜 맨날 MC들이 보면 전현무가 30초에 뵙겠습니다. 많이 하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가장 좀 이슈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송승헌 이영애 사귄다? 분류? 기사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쓰고 마지막에 아니래. 그런 거 같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도 글을 쓸 때 가장 이슈될 만한 키워드를 잡아서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쭉 풀어주고 네이버가 원하니까 풀어주고 마지막에 정보를 딱 전달하면 그것도 이제 감질만 나서 사람들이 글까지 읽겠죠. 그러면은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웃 늘리기 해시태그는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드릴게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일주일에 7번 올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저가 블로그가 될 때까지. 최저가 블로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블로그가 좀 최저가 블로그가 된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키워드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아동복, 이런 식으로 아동복 파는 곳, 이런 것처럼 아니면 사진 인화하는 곳, 약간 너무 많이 말고 약간 인지도가 있는 키워드 있죠. 제가 어플 중에 제임스 서치 키워드라고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그 네이버 검색 등록처럼 제임스 서치 키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키워드가 모바일로 한 달에 사람들이 몇 번 검색하는지, 그리고 PC로는 몇 번 검색하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서치 키워드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월간 조회수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당 맛집을 검색을 해볼게요. 네, 제임스 서치 키워드라고 있는데요. 사당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키워드가 월간 조회수 PC로 9,313, 월간 조회수 모바일이 75,45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이제 PC랑 모바일이랑 좀 달라요. 이 네이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를 이제 요즘엔 반응형을 많이 얘기하는데 반응형이 뭐냐면 PC에 사진을 올렸을 때 모바일이 자동 리사이징 돼서 들어가는 걸 반응형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아마 티몬일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이제 기획자나 그런 사람들이 따로 올릴 필요 없이 PC만 잡아주면 모바일은 자동으로 잡히는데 네이버는 아니에요. 모바일이랑 PC가 따로 움직이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아마 디자이너들이 2번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키워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바일을 많이 검색하겠죠. 제가 알려드린 어플로 원래는 네이버 검색 등록에 보시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 PC 기반으로 해서 또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5,000명이 넘어가면 최저가 블로그가 돼도 조금 건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키워드를. 왜냐하면 너무 경쟁사가 많은 데라서 내
그 네이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셔서 한 좀 5,000명 미만이다, 한 2, 3천 명이다, 아니면 1,000명 뭐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직원도 가르치긴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운영이 돼서 제 정보가 아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검색을 해보셔서 예를 들어 사당 맛집은 하시면 안 되지만 사당 맛집이다. 사당 맛집인데 올려봤을 때 내게 한두 시간 있으니까 1페이지로 올라오네. 그럼 최저가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국 광고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동복, 뭐 제임스 아동복이다. 검색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 검색하는 키워드네. 근데 내게 최저가 블로그인 것만 같아 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운영했을 때 2달 정도 후에 확인하시면 적당한 시기일 것 같아요. 2달 정도 후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딱 올려봤는데 뭐 미니치치 아동복인데 올라왔는데 내게 1페이지 올라. 그럼 최저가 블로그예요. 근데 최저가 블로그 위에 리베로 블로그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인데 리베로 블로그가 뭐냐면 최저가 블로그는 예를 들어서 한 5,000건 정도의 키워드를 잡는 블로그다. 그러니까 뭐 키워드 검색했을 때 5,000, 6,000건 아까 말씀드린 걸로 했을 때 그 정도 키워드를 내가 내 거를 1페이지에 올리는 능력의 블로그다라고 하면 리베로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사당역 맛집 7만 건 이런 것도 잡는 블로그예요. 그리고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광고회사들은 이거를 잡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번 써서 한 달 정도 안 내려가게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광고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다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당 맛집, 모모 맛집 잡는데 결국 우리 동네가 오전동 맛집 거기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정말 이제 경쟁이 될 만한 것만 운영하고 이런 머리를 쓰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등급에 따라 블로그가 다르다. 근데 운영하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내 것도 충분히 그 리베로 블로그가 될 수 있다. 요거를 확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에 따라서 포스팅을 해보고 적절한 시기에 그 포스팅이 내 거에 1, 2페이지에 올라가면 최저가 블로그가 된 거고 조금 더 했을 때 그 더 유명한 키워드를 올려보면 그게 또 1, 2페이지에 올라가면 그게 리베로 블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IP인데요. 저도 처음에 누군가한테 배웠어요. 되게 유명하신 광고회사에 가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 주신 게 사람마다 다른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실제로 지금 많은 대형회사 거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랑 제휴사인데, 그리고 실제로 뭐, 아주 큰 회사들도 그쪽에 의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모바일을 이용해서 올리면 좋아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에 저품질 IP라고 하는데 공유기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거를 따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럽혀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품질이지 인터넷망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핸드폰은 어때요? 되게 잘 터지시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광대역이 다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대역도 많고 좋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올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IP가 바뀌어주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법칙처럼 모바일을 이용해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이제 글이랑 사진 같은 거 있으면은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메모장이랑 사진을 폴더에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해당 시간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어플이. 그걸 다운받아서 그 시간에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놓고 핸드폰에 요즘에는 뭐 나한테 카카오톡 쓰기 PC 버전으로 해가지고 글을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 꾹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그 어플에다가 넣어놓고 5일치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죠. 다니면서. 그래서 공유로 사용하는 IP는 피해라. 그리고 최저가 블로그가 됐다고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살 빼는 거랑 똑같은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막 한 50kg나 40kg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먹어요. 막 더러운 거 먹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로 사용하는 IP처럼 더러운 거 먹고 다니면 살쪄요. 그럼 다시 일반 블로그 되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저희 회사 건데요. 저희 회사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라는 거를 올려요. 저희가 이제 PC 버전의 2페이지, 모바일로 1위예요. 그러니까 PC 버전에서 2위, 모바일로 1위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이거 붙였죠. 이게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 한번 의뢰하면 얼마게요? 50만 원 받아요. 네. 근데 포스팅은 최저가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고 이걸 프로그램을 솔직해서 잡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맨날 이틀에 한 번씩 다시 올려야 돼요. 글 내용 바꿔서. 글 절대 말씀드리면 한 번 올린 글을 복사해서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 생산하셔야 돼. 내용은 조금 같을지 몰라도 말이라든지 문단이 바뀌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사진도 똑같은 거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진도 똑같은 거 올리면 안 되고 액자 넣어서 서명하는 것처럼 글도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아, 네이버가 사람도 지켜보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피해가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블로그가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일으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광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기술적인 제가 블로그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블로그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면 죽으면 새로 올리고 새로 올리고 새로 올리고 새로 올리고. 왜냐? 이거 블로그 10개, 20개, 30개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기술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기술로 얘기를 하면 저희도 기술로 붙고. 그렇지만 또 저희 회사 블로그는 아까 제일기획처럼 기획에 맞게 또 운영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건가, 내가 학원 선생님들이시면 내 강의를 유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책을 팔면 그 책을 홍보할 것인가. 그럼 이거겠죠. 책을 하실 거면 이렇게 광고성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강의를 팔고 나라는 사람을 팔 거다. 내가 유명한 뭐 어디 강사라는 걸 팔 거다. 그러면 최저가 블로그가 아닌 파워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도전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최저가 블로그, 그러니까 속도 있는 장사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최저가 블로그를 생성해서 광고하고 죽으면 다시 생성하고 광고하고 다시 죽으면 다시 생성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저가 블로그 그냥 한 3, 4개 키우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아웃돼요. 대부분 6개월로 봐요. 그래서 11월, 12월은 연말이니까 조심하고 키워드 노출을 잡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 이상 일주일에 광고 돌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4, 5분은 일상글 올려주셔야 되고 2, 3번만 광고 돌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속도전 마케팅은 올인하지 못한다면 그냥 의뢰하세요. 그래야 저희 같은 회사도 먹고 사니까요. 네, 농담이고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가 한두 시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최저가 블로그 같은 경우가 하나 키우실 거면 짧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 프랑스에 다녀온 파리에 갔더니 비상구에 집이 있네? 이런 거 잡아가지고 맨날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거 하실 거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하나를 제대로 해보시면 감이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은 한 바퀴 굴러봐야 된다라는 게 제 철칙인데 뭐든지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파워블로그 운영 못하겠어. 최저가 블로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글 막 적어가지고 막 피규어 같은 사진 같은 거 막 올려가지고 매일매일 진짜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내 거 최저가 블로그 돼요. 그럼 시가 한 30만 원짜리예요.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장사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브랜드 아웃소싱에 숨어있는 그 사장으로서 그 마케팅 기획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블로그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에 맞는 파워블로그, 영향력 있는 블로그를 만들려면 요즘 세상에는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동되는 거 아시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인스타그램이에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는 그 고객한테 맞춰서 드리는 게 이제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SNS를 이렇게 많이 운영한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편리한 인스타그램은 왜 제가 편리하냐고 말씀드리냐? 사진을 하나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글도 짧게 적으면 돼요. 해시태그도 달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계정 연결해서 그냥 공유하기만 하세요. 그럼 운영돼요.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한 컨텐츠를 복사해서 어디로 옮기냐? 카카오 스토리를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상단에 프로필 라인에 링크를 걸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이제 내 거 블로그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내 블로그로 오냐? 예를 들어서 백종원에 대한 예를 들게요. 그럼 오늘 내가 뭐 나만의 요리사 백종원이다. 안 유명할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엉조림의 꿀팁을 주는 거예요. 우엉조림에는 매실을 넣으면 맛있다. 아, 매실은 이런 효과가 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블로그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옷 만들 황제성이다. 그 옷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간단하게. 아니면 만들어 있는 것만 올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싶으면 내 블로그로 와라. 근데 안 올 것 같아. 옷 준다. 이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인데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에 맞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새로 생성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화수목금 감성인지 그런 거 이제 짜실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거 똑같이 올리면 돼요. 감성이다. 그러면은 감성사진 올리고 감성사진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블로그에 쓰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구독하고 보고 싶게 만들고 엄청난 정보랑 이벤트를 해주면 결국은 이 SNS 지금 광고회사만큼 4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성할 컨텐츠는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넘겨주세요. 블로그 노하우 카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페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도 그렇고 정보가 블로그가 계속 바뀌어요. 그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요 며칠 전에 저희도 그 대표자님들이 만나서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네이버가 뭐 블로그를 다 죽인다. 이제 블로그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네이버는 블로그로 생성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향후 몇 년간 저는 뭐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깊이 제 말 속을 딱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한 번만 굴리면 그게 있어요. 네이버가 블로그 정보를 뜬 회사다. 그러면 내 블로그도 정보를 계속해서 알리면 결국은 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형 회사가 네이버만한 정보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차렸다. 근데 무료래.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에 다들 가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정보를 내 거에 올려주면 원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블로그는 내가 내 위주로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일기장 쓰면 돼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 거를 알리고 사람들이 내 걸 구독하게 만들고 싶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블로그는 내 위주가 아니에요. 남 위주지. 근데 그거를 누구 위주냐. 학원 선생님들이시니까 똑같을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그들을 가르치는 공식이 있고 그들한테 맞춤형이 있고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따로 있고 중학생이 따로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누구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계속 와요. 꼭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희 고객사 중에 네이버로 고구마 파시는데 월 매출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계세요. 예, 농사 지으시는데 그냥 블로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공동 구매해가지고 고구마 파시는데 1,000만 원 파세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누가 사겠어요? 처음에 제가 그냥
알려만 드렸어요. 저희 회사는 강원도를 팝니다라는 강원도를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강원도 농사꾼들이 유통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요즘 농사가 많이 어려워서 결국 유통회사를 끼고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 수수료가 해도 티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농산물들은 계속 싸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스타그램인데 처음에는 안 샀어요. 어떻게 해서 샀냐. 대표님 가족들 몇 명이세요? 10명이래요. 친척까지. 그러면 거기 인스타그램으로 다 구매시키라고. 남인 척 하면서. 근데 구매했어요. 다들 거기에다 후기 썼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기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샀어요.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도 그렇고 마케팅의 기본은 동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이 하면 해. 남이 보면 봐요. 되게 웃긴 건데 남이 입으면 입어요. 그래서 스타 마케팅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결국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무언가 구매를 한다? 내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얼 믿고 이거를 사지? 무얼 믿고 이거를 믿지? 무얼 믿고 여기다 전화를 하지? 보이스피싱이면 어떡해? 결국은 나 혼자 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인이요. 내 블로그를 키우려면 아니면 내 SNS를 키우려면 달아야죠. 내가 진짜 떳떳하면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죠. 아니 나는 정말 정직하게 이걸 운영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리고 싶은 건데 왜 이걸 몰라주지? 몰라주면 어떻게 해요? 알게끔 해야죠. 그게 이제 마케팅의 기본 노하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왜 그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죽어있는 블로그만 사람들은 또 의심해요. 여기 망했나? 여기 망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결국은 계속 그런 게 믿을 만한 사람을 주는 거야. 되게 웃긴 게, 되게 유명한 교수님,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번 잘못하면 쓰레기 돼요. 근데 어떤 막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잘하면, 오, 용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확연히 다른 거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용서해 준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오픈하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블로그로 뭘 팔았어요. 팔다가 중간에 고객한테 배송이 늦어지거나 입금한 걸 못 체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면 승부하셔야 돼요.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뭐뭐뭐 해가지고 뭐뭐뭐 해서 좀 게을러서 무슨 일이 있어서 배송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는 그걸 해결하려고만 해요. 근데 상대방한테 맡기면 돼요. 어떤 걸 해드릴까요? 변상해달라. 변상해주세요. 한 명인데. 그래야지 뒤탈 없이 끝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고 거기에서 난리법석만 일으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부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걸 있어서 응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속도감 있게 응대를 하시고 웬만하면 SNS 무리 없게 전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SNS로 굳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저리 하지 말고 그냥 사과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해결을 해주고 그게 만약에 무리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게 나가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무리한 선은 없어요. 유통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고요. 지금 블로그 시장이 많이 좀 뭐 안 좋다 어렵다 하는데 모든 회사들이 블로그를 운영해야만 해요. 그만큼 블로그 마케팅이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 가서 근처에서 뭐 먹을까 하면 다들 꺼내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러면서 사상 맛집 검색하고 뭐 어디 동대문 맛집 검색해서 그 근처에 아니 광고인 걸 알면서도 급하면 이거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가 중요하니까 블로그 하나를 운영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걸 하나 갖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거를 내가 꾸준히 운영을 하려면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감성 뭐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걸 얻기 위해서 강의를 한 50번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 시장에서 그 대표자님들이 웃긴데 그 정보 공유를 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안 아까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해서 잘 되시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블로그 시장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어차피 정보는 계속 바뀌고, 제가 갖고 있는데 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팀장님도 계시니까 저한테 언제든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채널이든지 하나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다 할 생각에 대한 마음, 아까 마인드 말씀드렸죠. 버리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해봐야지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하나만 운영하시면 페이스북 연동할 수 있고, 그거 나중에 퍼가서 카카오 스토리 운영할 수 있고, 이게 좀 괜찮네요. 블로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운영 제대로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고구마 팔아서 1,000만 원 번다는 사람 말씀드렸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되게 웃긴데 외국 같은 사례는 인스타그램 스타라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 협찬 그리고 회사 협찬만 받아서 먹고 사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현재 모델이 됐어요. 되게 유명한 모델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8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아웃소싱을 한다? 제가 원래 그 우리나라에 2명의 기획자가 있었는데, 지짐이 총각내 야채가게 꽃놀이 이런 만든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의 기획자로 있었어요. 2명 중에 1명으로. 근데 그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회사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다니다가 쉬지 않고 20대 초반부터 일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2건이 이제 억 단위로, 몇십억 단위로 터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걸 보니까 회사가 아무래도 돈이 생기면 이게 좀 많이 와해가 되고 정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그냥 프리할까 하다가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어서 나온 게, 그냥 재능 기부하면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우리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시작했던 게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아웃소싱을 한다는 게 사람들은 다 웃었는데, 저기 좋은 서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 대표님도 그러시고 그거를 저희의 그런 거를 인정해 주셔서 실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몇 년 안에 그것 또한 결과물을 낼 거예요. 저는 좀 남한테 꽁으로 받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자기의 주관을 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많이 업계 사람 아니면 모르시겠지만 브랜드 아웃소싱이라는 거를 중소기업에 많이 안착을 시키려고 했고, 안착을 시키고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었어요. 마케팅은 어디든 떼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밀어붙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냥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어려운 자리 모이셨으니까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시겠다, 장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지마켓 11번가 뭐 이런 데 입점하시는 게 좋아요. 입점을 해야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료 키워드, 네이버 키워드 하면은 건당 10원, 30원, 50원. 그거를 누가 많이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져 입찰이에요. 경매장에서 자, 뭐 고등어 한 마리 얼마 50원 이런 것처럼 네이버 시장에서도 검색 등록에서 자, 사당 맛집 키워드 30원. 저 40원이요. 그래 너. 니 거 1위.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네네. 네네. 네네네. 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SNS랑 네이버랑은 연동 상관없으세요. 복사해서 쓰셔도.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저장해서 올리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으세요. 근데 그 로그인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글을 쓰실 때 이제 PC로 쓰시면은 그건 안 되는데, 댓글도 마찬가지로. 근데 모바일로 임시 저장 해놓고 조금 더 작성해서 올리시는 건 상관없어요.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모바일은 여러 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PC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안에서 만약에 비행기 모드 했다가 다시 풀면 IP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IP가 이 모바일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 쓰라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깨끗한 IP이기 때문에 이걸 쓰라는 거고 PC 역시 뭐 로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IP가. 근데 PC는 고정 IP긴 하잖아요. 근데 공유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어디 선을 타고 오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품질이 낮기 때문에 PC를 좀 제한하고,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그 회사께 공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아차하고 그거를 이제 몇 번 블로그를 쓴 거예요. 저희 회사 최저가 블로그를. 근데 바로 죽어버려가지고 오자마자 그 담당 직원이 이제 화가 나서 실장님 누가 네이버 로그인 접속해서 썼냐.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죠. 20대 그 어린 중반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라고 얘기하니까 장난하냐. 실장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키운 건데 와서 죽여버렸냐. 막 이러면서 남들이 들으면 누가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놀랐는데 그만큼 IP가 저품질이면 그걸 제가 쓴 지 일주일밖에 결국 글 5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만큼 IP가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바일로 하시는 게 사실 좀 좋아요. 네, 아까 저기 네, 같은 질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학생들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머님들과의 소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어렸을 때 학원 그 언어 영역 강사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소통이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사실 많이 안 하세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면 어떤 걸 하시면 좋냐면 강사시니까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알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든 뭐 중요한 그 시험 자료라든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워드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알리면서 그 나라는 선생님이라는 걸 파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SNS를 통해서 좀 재미랑 엮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연령층을 말씀드리면 카카오 스토리는 어머님 뻘, 인스타그램은 이제 10대, 20대 젊은층,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조금 제가 좀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페이스북이 저희 광고회사들도 안 받아요. 이유는 그거를 운영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힘도 드는데 굉장히 효과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변화가 너무 빨라서 이렇게 뭐 인스타처럼 블로그처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의 영상,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재미,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런 건 어떤 데서 해야 되냐면 광고회사들이 광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그냥 저희 예전에 파고다 복수도 했었거든요. 그냥 그 책 단어 있죠. 그거는 먹혀요. 파고다 복수처럼 내가 책이 있다. 근데 매일의 단어다. 그러니까 매일 예를 들어서 그 헬스 PT처럼 그 PT가 원래 퍼스널 트레이닝의 그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생까지 코치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PT의 그 본래 개념처럼 영어 선생님이다. 그럼 영어 단어를 어려운 걸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가지고 애들 외우게. 그래서 넘길 때 영어 스펠링, 다음 해석, 그 다음 스펠링 해석. 정말 그 기본적인 제 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페이스북을 관리하시면 애들이 와요. 단어 외우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 안 보는 인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맨날 나한테 5개의 미션을 준다. 자, 외운 사람 댓글 다세요. 해요. 안 할 것 같죠? 애들 해요. 근데 그만큼 단어책 보기가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수학 선생님이다. 어려운 막 경시대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세트 준다.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애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기획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이들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요것들이 이걸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님들이 이걸 볼까? 약간 이런 거를 잘 연구해서 운영을 하는 게 그냥 막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럴 거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명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PT였는데 이런 게 안 유명할 때 자기 페이스북으로 맨날 운동법을 연구를 했는데 쇼리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운동법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 내 인스타그램 친구해. 너 인스타그램 친구해. 헬스장 가서. 그럼 안 되지만. 너 나랑 친구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거 보라고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헬스장 차렸을 때 애들이 다 글로 왔어요. 근데 광고 안 했어요.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말인데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를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네. 어떻게 오늘 제가 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육 해주셨던 것 같은데 또 초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이제 고려진생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셔서 또 좋은 얘기 들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연락처도 알려드릴까요? 네. 할 테니까 뭐 전화는 좀 그렇고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남겨주시면 아마 답변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정말 내주셔서 오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